자, 이제 459페이지 넘어가시면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 그랬죠? 자,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손금은 이번에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항상 잘 되지만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업 소득 총수익 금액보다 필요 경비가 더 많은 경우에 뭐가 발생하게 돼요? 결손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전년도에도 뭐 결손금이 있었다. 올해도 결손이 났다. 사업이 안 되다 보면. 그러면 전년도에 결손 난 걸 다음 연도로 가져오게 돼요. 그걸 2월 결손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갖고 내용 보세요. 결손금이란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가 총수익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금액을 말하며 2월 결손금이란 동결손금이 다음 연도 이후로 2월 된 경우를 말한다.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은 사업 소득에서만 발생해요. 자, 우리가 종류가 소득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그죠? 소득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데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합니다. 뭐 결손금이 양도소득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겠지만 자, 여러분은 일단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결손금 및 2월 결손금의 공제 그래갖고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다. 수평적 통산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중요한 얘기가 나오네요. 사업소득의 결손금. 자, 거기 괄호 안에 있는 거 무시하세요. 일단 무시하세요.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종합소득 금액 계산 시 다음에 순서로 공제한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업소득을 계산을 해봤더니, 자, 총수익 금액보다 필요경비가 더 많아가지고요. 얘가 5천만 원이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올해. 그런데 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소득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이자 소득도 얼마가 있더라. 자, 이자 소득도 1,000만 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배당 소득도 있었다고 볼게요. 자, 배당 소득도 5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나는 근로소득도 있더라. 그래서 근로소득도 뭐 300만 원이 있고, 그 다음에 뭐 기타 소득도 있다라고 볼게요. 자, 기타 소득도 뭐 200만 원이 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연금 소득도 있다라고 볼게요. 자, 그래서 얘도 100만 원이 있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우리는 종합소득세를 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합산을 하는 게 종합소득이잖아요. 맞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업소득에서 마이너스 난 거 있죠? 다른 소득에서 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떼우는데 순서가 있대요. 자, 그 순서는 근, 연, 기, 이, 배 순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근로소득을 먼저 갖다 떼워요. 300만 원을 갖다 떼운 거야. 그럼 그래도 얼마 남아있어요? 이제 아직 마이너스 4,700만 원이 있는 거죠. 자, 그래도 부족하니까 뭘 갖다 떼워요? 연금소득을 또 100만 원 갖다 떼우는 거예요. 100만 원 떼우니까 아직도 마이너스 4,600만 원이고, 그죠? 그 다음에 기타 소득을 갖다 떼워요. 200만 원을 갖다 떼웠는데 그래도 아직 마이너스 4,400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자소득 1,000만 원을 갖다 떼웠어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3,400이고 거기에다가 자, 마지막으로 배당소득도 갖다 떼웠어요. 그러면 900을 갖다 떼우겠죠. 500을. 자, 이렇게 배당소득까지 갖다 떼워도 마이너스 얼마예요? 2,900만 원이 있는 거죠? 되셨나요?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로 넘어가게 돼요. 다음 연도로. 그러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2월 결손금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순서를 좀 받으셔야 돼요. 근, 연, 기, 이, 배 순서더라. 그래서 다 떼우고도 마이너스니까 이건 내년으로 넘어가서 또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밑에 2월 결손금의 공제, 그래서 수직적 통상이라고 나오는데 2월 결손금은 당해 2월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의 종료일부터 몇 년 동안 10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자, 근데 자 잠깐 보세요. 이렇게 전년도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또 소득을 계산을 하는데 올해 사업소득이 또 500만 원이 마이너스가 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자, 다른 소득들이 있으면 다른 소득에서 얘 떼울 수 있다고 그랬죠? 얘를 먼저 떼우고 그래도 남으면 얘를 떼우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근데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재작년에 마이너스 2,900이었어. 작년에 마이너스 500이었어. 그런데 이번에도 만약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났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항상 당해 거부터 떼우는 거예요. 당해 먼저 떼우고 그 다음에 뭘 떼워야 돼요? 얘 500만 원을 먼저 떼워요? 얘부터 떼워요? 2,900만 원부터 떼우라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먼저 그 얘기예요. 먼저 발생한 2월 결손금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이 뜻입니다. 되셨나요? 그런데 중요한 말이 하나 더 있어요. 이 사업소득이 만약에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면 얘네들을 못 떼워요. 떼울 수 없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만 그래요. 자, 그래서 아까 빼고 넘어갔던 거 보세요. 거기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거.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무조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해당 부동산 임대업의 소득금액에서만 공제를 할 수 있다. 되셨나요? 다른 사업소득은 다른 소득으로 갖다가 떼울 수가 있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면 얘를 그냥 다른 소득이 있어도 얘 자체를 다음 연도로 넘겨서 다음 사업소득에서 이익이 났을 때 요거를 떼울 수 있다는 거예요. 되셨나요? 부동산 임대업만 그래요.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렇게 떼울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또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 보시면 또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왔어요. 자,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근, 연, 기, 이, 배 순서로 한다 나와 있고 이번에 사업소득 중에 부동산 임대업의 경우에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당해 부동산 임대업 소득 금액에서만 공제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3번에 2월 결손금 공제를 배제하는 경우가 있대요. 자, 이런 경우에는 안 해주겠다. 소득 금액을 추계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를 안 해준다는 겁니다. 자,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정상적으로 신고를 안 해서 추계한다든지 신고를 안 해서 결정이 된다든지 경정, 수정하는 경우에는 2월 결손금 공제를 안 해준다는 얘기고요.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장부, 기타 증빙 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해주겠대요. 자,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는 해주겠다. 자, 그 다음에 결손금을 소급해서 공제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자, 3가지가 있는데 얘도 그냥 한 번씩만 보세요. 중소기업의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소급 공제를 해주겠다. 결손금 발생 연도와 그 직전 연도의 소득세를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면 소급 공제를 해주겠다.
그다음 3번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소급공제 환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소급공제를 해주겠다. 자, 그 세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것만 봐두시고요. 자, 나머지는 특별히 볼 게 없어요. 네, 넘어가셔서 연습 문제를 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소득세법상 다른 소득에서 공제되지 않고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당해 소득에서만 결손금 공제가 가능한 소득은 뭐만 된다고 그랬어요?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2번이 돼요. 다음 2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관한 내용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소득금액의 추계 시에는 원칙적으로 2월 결손금 공제를 할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추계 신고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공제를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다음 2번 사업소득의 결손금은 5년간이요? 10년간 2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다음 3번 결손금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 양도소득에 대해서 인정된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사업소득에서만 발생한다. 물론 양도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하긴 하지만 다음 4번 중소기업의 경우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얘기했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3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양도 차익은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물론 조건이 나와 있어야 되겠지만 복식부기자 의무자가 아니면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런 얘기 했었죠. 자, 나머지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2번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원천 징수하는 경우가 있죠. 프리랜서 3.3% 공제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봉사료는 5% 원천 징수한다고 그랬고 다음 3번 사업소득의 2월 결손금은 당해 연도에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금 이 얘기였죠? 요거 공제할 수 있다라는 얘기. 4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은 영업의 수익으로 총수익 금액에 산입된다? 이자 수익은요, 이자 소득으로 과세가 되는 거지 사업 소득으로 과세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4번이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번은 맞는다는 얘기네요. 총수익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자, 그래서 3번엔 4번이고요. 다음 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옳은 것은 자, 1번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맞죠? 이 얘기. 얘네들 공제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다음 2번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업은 그러니까 이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거예요.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 금액에서 공제한다? 못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이 틀렸고요. 1번이 맞는 거네요, 그럼. 자, 2번, 3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은 반드시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 금액으로 신고해야 된다? 분리 과세되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모두 합산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다음 4번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합산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개인 단위 과세 제도라고 그랬죠. 소득세는. 그래서 아버지랑 사업을 같이 한다 하더라도 개개인별로 아버지 따로 아들 따로 소득 금액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4번에 옳은 건 1번입니다. 다음 넘어가셔서 5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과 관련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자 1번 종합소득 금액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것이다. 자, 양도소득하고 퇴직소득은 분류과세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합소득으로 안 들어가죠. 종합소득은 이렇게 6가지예요. 이렇게 6가지. 자, 1번 틀렸고요. 2번 원천징수된 소득은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은 될 수 없다. 원천징수가 됐다 하더라도 종합소득에 포함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항목이 아니면, 그죠? 아니면 원천징수를 하고 종합소득 금액에 포함을 시켜서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복권 당첨 소득처럼 무조건 분리과세 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고 종합소득에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겠죠. 자, 다음 3번.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소득금액에서 제외해요. 영세율 매출도 매출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업소득 총수익 금액에 포함이 되죠. 다음 4번. 당해년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당해년도 다른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맞죠? 다음 6번. 사업소득의 결손금 공제 순서로 올바른 것은, 자, 아까 얘기했죠? 근, 연, 기, 이, 배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